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우한 폐렴 반도체 최대 리스크, 우한 디스플레이 공장 반도체 공장 직격탄, 중국 반도체 굴기 일단 멈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한 폐렴이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고, 또한 반도체 굴기가 일단 멈춰지게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반도체가 굴러가고 다른 모든 것들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공장이 쉬지 않더라도 이런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완벽해져야 되는데, 이 관리하는 시스템에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 맨파워입니다. 사람의 힘이 많이 필요한데 이 사람의 힘이 계속적으로 검열하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행 속도가 조금은 늦춰질 것이다. 그리고 물자도 우한으로 잘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내로 반도체 물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점점 늦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이 계속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중국은 반도체 주요 수입국이죠. 중국은 지금까지 많은 나라에서 반도체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형식으로 수출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중국에서 우한 폐렴을 통하여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하게 되면 공급과 수급 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많은 관련 업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되었던 반도체 하락 국면이 이제 상승 국면으로 바뀌던 상황에 중국발 바이러스에 의해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거, 중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몇 퍼센트가 되느냐, 그 부분인데요. 그것은 52.93%입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우며 각종 전자기기 조립 설비가 대부분 중국에 몰리면서 반도체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형태이죠. 여기 보시면 Semiconductor Consumption in China, 이게 뭐냐면 중국 반도체 소비액 추이입니다. 이게 자료가 IBS에서 나왔는데 이 노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외국 전자 소비량, 그리고 녹색 그래프는 중국 전자회사 소비량인데, 이 중국 전자회사 소비량은 급속도로 늘어가고 이 외국 전자회사, 한국을 포함한 다른 전자회사 소비량은 이게 늘어나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지금 보게 되는 거죠. 특히 2023년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 내 소비량이 69.3%나 이렇게 반도체 소비량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소비가 예상되는 중국입니다. 중국 반도체 칩 소비액을 한번 보면 2006년도에는 795억 달러, 약 93조 원이었고 2019년도에는 2122억 달러, 250조 원, 2030년에는 6,240억 달러, 한국 돈으로 734조 원까지 이게 급속도로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019년도 대비 거의 한 3배 정도 는다라는 거죠. 30년까지. 그러면 2009년도에서 19년도까지 는 이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지금 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캐파가 커지게 되는 거겠죠. 이와 같은 자료와 같이 중국은 반도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폭발적인 반도체 소비가 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반도체 제조에도 눈독을 들이는 중국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도체 소비가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급자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대입니다. 이 대에 머물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회사, 파운드리 업체들이 약진으로 2030년까지 자급률을 40%나 올릴 것이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중국 제조 2025를 기반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따로 불리는 게 뭐냐면 반도체 굴기 2025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작년에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죠. 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시기가 점차 늦어져서 지금 2030년까지 늦추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는 중국이 2021년
164억 달러어치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여 세계 투자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것은 반도체 장비인데요. 이 반도체 장비의 4분의 1 정도가 중국으로 투자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한 폐렴으로 이런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급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죠. 현재 중국으로 블랙홀처럼 반도체 시장의 모든 제품을 빨아들이는 공장 역할을 했는데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중국의 행보가 잠시 주춤하게 되어 반도체 업계의 성장에 급제동이 걸리게 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 저조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부진의 늪에 빠졌던 반도체 업계가 부진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모처럼 소자 업체 투자를 증가하며 후방 업체의 기회를 모색하게 되었지만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리스크로 반도체 업계에 급제동이 걸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우려의 눈으로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선망의 눈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소자 그리고 반도체 그 기본 업체들은 중국의 성장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을 이루었죠. 그러나 반도체를 주요 수출품으로 생산했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급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반도체 굴기 이런 말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나라에게 위험이 되지 않느냐라는 계속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한 폐렴을 통해서 이게 잠시 잠깐 주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미국의 푸시와 이런 반도체 굴기에 불과하고 또한 우한 폐렴 같은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우한 소재 디스플레이 공장 생산 차질, 중국 디스플레이에 미칠 영향력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한 소재 디스플레이 공장은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CSOT라는 회사의 반도체 공장이,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티안마, 세 번째로는 가장 유명한 BOE가 있습니다. CSOT와 같은 경우는 T3, LTPS LCD 공장이 있고 6세대 OLED 공장이 있습니다. 티안마와 같은 경우는 6세대 OLED 공장이 있고 BOE 같은 경우는 B17 10.5세대 LCD 공장, 말하자면 LCD 공정의 최신 공장이 우한에 소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CSOT, T3, LTPS LCD 공장과 6세대 OLED 공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TS, LTPS LCD 공장입니다. 여기서는 대부분 중소형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생산 능력은 월 5만 장이고 T3 공장에서 3분기 누적 110억 위안, 한국 돈으로 1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CSOT는 LTPS, 저온 다결정 실리콘 LCD 출하량 2위 업체로 올라서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6세대 OLED 공장입니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양산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OLED 기술에 대해서 충분치 않아서 수율 문제로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티안마 공장입니다. 여기서도 6세대 OLED 공장인데요. 2018년부터 양산 출하를 하였으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OLED의 기술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생산량은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LTPS LCD 출하량 1위인 티안마는 우한이 아닌 푸젠성 샤먼시의 6세대와 5.5세대 LCD 주력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가 문을 닫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시에 있는 LCD 생산 라인은 4세대 비정질 실리콘 노후 생산 라인이라고 하고 있죠. 6세대 OLED 공장만 아니라 4세대 비정질 실리콘 노후 라인도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BOE입니다. B17 10.5세대 LCD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B17 공장은 지난해 말부터 생산 가동이 시작됐어요. 생산 가동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동이 많지 않죠. 아직 본격 양산은 시작되지 않은 곳인데요. 이곳은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있는 B9 공장에 이은 최신 10.5세대 생산 라인이 있는 곳입니다. 최신 공정 라인이기 때문에
본격 양산이 시작되면 TV용 대형 LCD 패널 공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여기를 키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한 폐렴 사태가 지금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한 폐렴이 이들 디스플레이 공장에 미치는 영향, 차질이 있느냐? 보면 아직까지는 우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뉴스인데요. 아직까지 우한 공장들은 정상적으로 가동이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생산량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우한 디스플레이 공장들이 중단을 한다 할지라도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허페이시까지 이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면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아직 허페이시에는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금 허페이도 마찬가지로 공장 직원은 정상 복귀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허페이시에 영향을 주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느냐? 그 이유를 한번 보면 허페이시는 우한시와 직선거리로 300km가 떨어져 있죠. 이 거리는 서울과 부산 간 직선거리와 비슷한 수준인데 허페이시에는 BOE,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첫 번째 10.5세대 LCD 생산 라인과 8세대, 6세대 생산 라인을 두고 있는 LCD 출하량 1위로 만든 주력 생산 라인 거점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페이가 문제가 되면 중국의 반도체 그리고 특히 디스플레이 업체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보더라인을 만들고 사람 이동을 억제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허페이시의 타격은 곧 중국 디스플레이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 주제는 우한 소재 반도체 공장 가동입니다. 우한에도 또 반도체 공장도 있는데요. YMTC나 XMC와 같은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공장 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우한을 보시면 칭화 유니그룹의 YMTC가 여기에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에는 SK 하이닉스, 허페이 창시는 허페이, 그리고 푸젠진화는 진장에 있고요. 시안에 삼성의 3D 낸드 플래시를 만든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다렌에 3D 낸드 플래시를 만든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 자료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한 소재 YMTC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YMTC는 푸젠성의 푸젠진화, 안후인성의 공장이 있는 허페이 창신과 더불어 3대 국유 메모리 업체로 꼽히고 있죠. 푸젠진화는 미국 마이크론의 지식재산권의 침해 이유로 규제를 받아 생사 기로에 있는 반면에 허페이 창신과 YMTC는 DRAM과 낸드 플래시 양산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한에 있는 YMTC입니다. 특히 YMTC 우한 공장은 중국 토종 최대 메모리 반도체 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지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그림은 우한에 위치한 YMTC 낸드 플래시 공장에 대한 전경을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서 YMTC 홈페이지에서 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YMTC는 지난해 64단 낸드 플래시 양산에 성공하였고 올해에는 128단으로 넘어가서 낸드 플래시 양산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올해 3개의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죠. 이 완공이 되면 월 30만 장 수준의 웨이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한 소재에 또 XMC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XMC는 노후 플래시 생산 공장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YMTC와 XMC는 모두 칭화유니 자회사이죠. 그러면 우한 소재 YMTC와 XMC의 가동 상태를 한번 보면 현재 YMTC와 XMC는 우한 폐렴의 영향력에서도 반도체 업체의 특성상 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반도체 업체의 특성상이라고 말을 했냐면 원래 반도체가 한번 시작해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보통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산까지 정확하게 하면 한 3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만약 중간에 이 가동이 멈추게 되면 중간에 있던 제품들을 모조리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YMTC, XMC, 디스플레이 업체 이 모든 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다른 게 또 문제가 있죠. 우한 폐렴이 YMTC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이 공장들은 가동이 돼요. 이 공장들은 가동이 된다 할지라도 물류에 지장이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차량 운행이 거의 막혀 있죠. 이렇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류가 굉장히 영향력이 많죠. 물류가 만약 지장이 된다면 올해 예정 중인 세계 공장 건설이 지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한 폐렴 사태가 더욱더 장기화되면 원하는 대로 계획 실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고, 특히 세계 공장 건설의 지연은 부기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을 보겠는데요. 이 우한 폐렴이 반도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세계 반도체 시장 수요 감소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한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장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한시 봉쇄와 시 직원들의 팹 출입 제한으로 해당 회사의 양산 과정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지금 추측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중국의 기술 추격이 늦어질 것이고, 반대급부로 반도체 생산 업체들,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는, 낸드 플래시 업체들에게는 이득이 될 것은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물건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건이 판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국 산업 전체가 죽어버리는 현상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눈여겨봐야 될 거,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우한의 북서쪽인 산시성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우한의 동쪽에 있는 장수성 우시의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 시안이 우한에서 시안이 거리가 더 가까워요. 장수성 우시보다 2배가 더 가까운데, 이런 진행 속도를 보고 있다. 만약 이 진행이 중국 전역을 완전히 뒤덮이게 된다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반도체 생산은 계속 할 겁니다. 반도체 만드는 양은 반드시 줄일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경우 중국 업체의 생산 차질에 따른 수혜보다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회복에 대한 우한 폐렴이라는 악재가 찬물이 끼얹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우한 폐렴이 우한에 있는 디스플레이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에게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배달이 되지 않죠. 물건이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배달이 여의치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그 도시에 차가 거의 다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한에 있는 디스플레이 공장이나 낸드 플래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라 할지라도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 전체로서, 그리고 세계 전체의 반도체 시장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중국이 너무 발전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또 발전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